최근에 우리나라에 쏟아져 나온 기사들만 보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바짝 추격했다. 또 바이든이 트럼프를 역전했다. 이런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언론만 보면 이미 대선 판도가 바이든한테 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고지고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한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그 여론조사가 특히 문제인데요.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바이든이 이긴 거에 특별히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줘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에 열광할까? 그건 두 편으로 나눠서 다음 편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여전히 앞서 있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 판도 그리고 우리의 투자 환경까지 모두 다 바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보도만 보면 바이든이 벌써 다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자, 제목 보세요. 노조 표심 챙긴 바이든, 트럼프의 지지율 앞서. 자, 그리고 바이든 등록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서 트럼프의 3%포인트나 앞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요, 워낙 여론조사가 많고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평균을 내주는 그런 좋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신다면 최근에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파란 선이 바이든이 앞선 건데 이렇게 가끔씩 파란 선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대서특필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의 지금까지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자기들이 바라는 기사를 자꾸 더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만 보면 지금 미국의 대선 판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평균치는 굉장히 일정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엄청난 접전을 벌이는 건 분명하죠. 트럼프가 살짝 앞서 있는데 이게 0.7%포인트니까 이걸 과연 앞섰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고요. 더군다나 케네디 주니어가 아직은 참전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가 3명 나오게 생겼죠. 케네디 주니어가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대선 판도가 엄청나게 요동칠 게 뻔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와는 좀 다르죠. 자, 왜 그런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입니다. 한 주에서 승리를 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건 지지율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스윙 스테이트, 어느 후보를 찍을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주의 성향을 모르는 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부터 빨간색까지 여기는 공화당 텃밭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입니다.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늘색부터 파란색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뽑을 게 거의 확실한 주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회색인 주들이 과연 누구를 뽑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주가 한 주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율로만 보면 정말 오판하기 쉬운데 그랬던 대선이 바로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던 대선이죠. 자, 이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착각을 했던 이유가 지지율 중심으로 미국 대선 판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힐러리와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를 누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죠. 거의 50개 이상 가져갔습니다. 지지율은 무려 1.8%포인트나 이겼는데 이게 소용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중요한 건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가느냐지 지지율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윙 스테이트는 어떠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블룸버그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스윙 스테이트로 넣었는데 저는 이건 빼겠습니다. 자,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걸 보면 미시건 딱 하나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깁니다. 나머지 주들은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이 잠깐 반짝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다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미시건만 제외하면 스윙 스테이트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지금 당장 치러진다면 제가 보기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시건만 갑자기 역전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 데 가서 메가폰을 잡고 외칩니다. 여러분, 노조 승리하세요. 저 사측을 몰아내고 당신들이 승리하기를 난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메가폰을 잡고 얘기했는데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노조가 파업했는데 거기 가서 메가폰 잡은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가서 자꾸 미국 자동차 노조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느냐? 노조가 실제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보도에는 4년 동안 25% 임금 상승이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이 생활비 보조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무려 33% 임금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와, 4년 동안 33% 어마어마하죠. 그건 또 최고임금 기준이에요. 자, 근데 가장 낮은 임금 기준으로는 4년 동안 무려 70% 임금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러니 UAW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UAW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미시간주에서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데에는 이렇게 자기들의 노조, 이 지역의 많은 노조원들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또 하나 돈을 퍼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시간 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려 1억 5,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끌어와서 수천 가구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무려 20%나 낮췄다. 이렇게 주지사 공식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엄청난 보조금을 계속 받을 거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 보조금이 대부분 친환경 보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시간주가 받기로 한 모든 보조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미시간주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즉 다 돈 문제가 연관되면서 미시간주에서 반짝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맞는데 과연 이 약발이 얼마나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으로 표를 사는 게 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야, 이거 돈 뿌리니까 지지율 올라가네. 야, 이걸 미시간주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뿌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욕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 돈을 뿌리기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뿌리고 있는데 이 돈, 미국에서 돈이 없잖아요. 이걸 전부 다 국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있는데 자, 특히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진짜 천문학적으로 뿌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야, 이걸 무조건 조단이에요. 더군다나 올해는 장기 국채도 2조 달러를 뿌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 빚더미에 올라선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근데 빚을 이렇게 엄청나게 내서 돈을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장은 주가가 막 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오르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1분기 땐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뜻밖의 성장률이 낮았던 이유, 사실 미국 정부에서 1분기에는 돈을 덜 풀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 이랬느냐? 바이든의 선거 전략이 저는 여기에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요. 1분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뿌려놓으면 자칫하면 올해 하반기 가면 물가만 더 오르고 나중에 뿌릴 돈이 없으면 하반기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걸 좀 꾀를 낸 것 같아요. 일부러 1분기에는 좀 돈을 덜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실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2분기, 3분기에 엄청나게 살포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이걸 다 내다보고 지금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근데 이게 역풍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이 역풍은 항상 6개월에서 한 12개월쯤 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역풍이 오면 일단 대통령이니까 큰 문제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걸 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바이든의 전략이 정작 대선 직전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에서 12개월 뒤에 이런 재정 정책이 인플레로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돈을 너무 일찍 풀었어요. 지난해에도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잘 보시면 좀 내려가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재선에 성공하려면 하반기에 물가는 잡고 성장률만 올랐으면 좋겠는데 벌써 물가가 아무래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물가가 오르는 순간 지지율 상승세가 멈칫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속이 탈 거예요. 이 작전이 딱 먹혀서 4분기에 성장률도 오르고 물가는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엔 바이든 대통령 그 목표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에서 12개월 그 문제가 올해 연말이 되면 작동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인플레이션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항상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나선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기가 현직 대통령 치고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이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상당히 실망했고 청년들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최대의 적은 계단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요, 가급적 계단을 없애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일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계단에서 자꾸 넘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연단에서 넘어져서 보좌진들이 막 일으켜 세운 적도 있고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적도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만약에 4년 더 대통령을 한다 했을 때 너무 고령이시기 때문에 미국의 유권자들이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결코 나이가 만만치는 않은데 이상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적이 계단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법정에 선 모습들이 자꾸 뭐 캐리커처 같은 걸로 그려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웬만해선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당선이 되면 국제 질서 그리고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요동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파월을 해임한다고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는 그런 비밀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진위 여부도 제가 한번 파헤쳐 드릴 건데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냐에 따라서 정말 투자 환경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일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해서 중국에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꿎은 우리나라한테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유럽한테도 관세를 매긴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없겠지만 유럽은 분명히 보복 관세를 매길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관세 또 관세 이러면서 보복에 보복을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역 질서에도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무역 참모진 중에 한 명은 심지어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그 문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아예 무역 질서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이 자꾸 바이든 이긴 것만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걸 보면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 보도는 가급적 적게 하고 바이든이 역전했을 때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도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가 트럼프에게 보험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4월 23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사히 신문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대신해서 미럴 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아소다로 그러면 전 총리이기 때문에 일단 무게감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또 이 골프로 다져진 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가 같다는 건 지금 트럼프를 굉장히 당선 가능성 높게 보면서 미리 로비를 다 해놓겠다. 양다리를 걸쳐놓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은 로비를 우리보단 훨씬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좀 잘 관찰하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4월 25일 로이터 보도를 보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의 공화당하고 잦은 접촉을 하면서 트럼프의 줄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호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산업 협약을 무산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4월 25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 정부는 겉으로 나서기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라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죠. 진짜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동에 나서진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중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심기를 읽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아줄까요? 자, 일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나라가 있고 독일과 호주처럼 직접 로비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알고서 우리한테도 뭔가 해줄까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은밀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은밀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줘야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 번 더 언론에 나오고 야, 외교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은밀하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언론에 안 나오고 자기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분인데 아니 은밀하게 접근하면 알아줄까요? 그리고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하이랭크의 진짜 고위 관계자일까요? 아소다로 같은 전 총리 같은 그런 인사가 직접 나서야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밀접해지는 거지. 적당한 인사, 뭐 외교부의 대사, 뭐 이런 정도로 외교부 관계자 이런 정도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사진 찍히고 로이터가 관심 갖고 이렇게 기사를 쓸 만한 그런 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결코 관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만약에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미국의 대선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처럼 조금 더 현명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